저는 손재권 대표고요. 이 행사를 기획을 했고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미국에는 스탠퍼드대 반문연구원으로 가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매경 실리콘밸리 특파원을 거쳐서 더밀크를 창업했습니다. 더밀크는 올해도 CES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에 갔었고요. 그리고 오스틴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또 생성 AI 컨퍼런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까지 현장에 갔었거든요. 왜냐면 실리콘밸리뱅크가 우리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갔었는데 이렇게 혁신 이벤트를 유일하게 현장에서 취재를 했고요. 또 테슬라 오스틴 공장에도 가서 취재를 했고 머스크 유토피아가 지금 텍사스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봤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다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취재를 했죠. 이거는 생성 AI가 못하는 일을 또 메타버스에는 없는 일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접 가서 것을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현장에 가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만났던 분들이 쭉 있어요. 여기 뭐 아까 얘기 나왔던 엔비디아 젠슨 황 CEO도 있고요. 그리고 저 리드 헤이스팅스도 있죠. 우리 저 넷플릭스 CEO 리드 호프만도 계시고 또 구글 회장님 현재 구글 회장님도 계시고 또 세일즈포스 CEO도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CEO 분들을 직접 만났는데 제가 이분들 저는 미국에서는 듣보잡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직접 만나 뵙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에 가서 이렇게 자꾸 들이밀어요. 컨퍼런스 가서도 들이밀고 또 어디 기자 간담회 가서도 기자들 다 이렇게 사진 잘 안 찍는데 저는 가서 찍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이분들 가서 또 이메일을 물어보면 이메일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메일 알려주고 얘기 듣고 그 이메일로 사진과 함께 보내. 그러면 비서가 반드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그랬던 결과로 최근에 이렇게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도 내일 또 발표를 우리 이벤트에서 합니다. 더 웨이브에서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월드코인 이벤트를 샘 알트만과의 대담을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이게 이분들이 샘 알트만 측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대통령 만나는 사람 제가 어떻게 가서 만나자고 하면 못 만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찾아와서 저희 더밀크를 찾아와서 이렇게 좀 미러블 주관하고 대담을 주관했습니다. 그 복장이에요 지금 제가. 그 복장으로 지금 왔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쭉 돌아보고 또 VIP 분들하고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지금 기술과 미래 기술 또 비즈니스 변화 사이클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혹시 같은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게 쭉 기술의 변화 쪽 왔다가 다시 이제 플레이토 갔다가 쭉 평탄화가 되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하이프 사이클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하이프 사이클 나온 지 20년 됐거든요. 인터넷 시절에 나왔어요. 지금은 클라우드 모바일 혁명을 넘어서 AI 시대, 젠 AI 이후에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플레이토 당연히 이제 변곡점을 지나서 이제 다시 정고점을 뚫는 시기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라고 저희 더밀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지금 하입이 더 크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하입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고 오늘 우리 컨퍼런스에서 그 인공지능과 생성 AI, GPT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도 현실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유행, 하입이다라고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GPT 쇼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GPT가 나와서 GPT가 나온 게 작년 11월 30일이었거든요. 챗 GPT가 3.5 버전이죠. 작년 11월 30일 날 뭐 하셨나요 혹시? 작년 11월 30일 날 연말 준비하고 이렇게 CES 준비하는 분들도 있었고 회사에서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작년 11월 30일부터 GPT-4 나온 게 올해 3월 14일입니다. 4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변했고요. 특히나 이제 챗 GPT 같은 경우는 1밀리언 100만에서 1억 명까지 도달하는 게 거의 동시에 벌어졌고 그거는 넷플릭스,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역사적인 세상을 바꾼 서비스들이죠. 사실은 넷플릭스도 그렇고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은 이거보다 더 가파릅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를 바꾸고 삶의 양식을 바꾼 서비스보다 지금 챗GPT가 더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거는 정말 변화가 빠르구나라고 하면은 그냥 1.0 버전이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더 웨이브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은 이거를 보면서 이게 변화가 빠르다는 것보다는 정말 이용자들의 사용자들 우리 소비자들이 고객들의 신기술 특히 GPT 등의 새로운 기술들 수용하는 속도가 전례 없이 빠르다. 즉 소비자들의 변화 속도가 이미 수용을 준비가 돼 있다. 이미 그들은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왜 안 변해? 왜 우리 기술만 하고 세상은 안 변하지가 아니라 이미 다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미 고객들은 소비자들은 이용자들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돼 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뭐냐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유한 인구가 70억 인구가 되고 전 세계 북한 및 겨고지 빼고 86.29%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IoT 기가 310억 개가 지금 존재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걸 우리가 알고 있죠. 모르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좀 약간 니글렛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GPT 같은 게 1억 인구까지 2개월 만에 도달할 수가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시그널이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게 보이는 것이 연결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시그널 또 감정 또 사람의 느낌 또 행복감 불행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결이 되고 보이지 않는 이런 점과 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우울증이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해피니스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연결이 다 돼 있고 그것은 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이걸 제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한국인이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 슈퍼 커넥트된 결과가 바로 40년 역사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단 48시간 만에 이틀 만에 붕괴가 됐어요. 이거 보면 한국에서도 제가 이제 여기 현장에 갔었어요. 당일날 금요일이었습니다. 당일날 갔었는데 참 이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좀 회자가 많이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게 너무 임팩트가 컸고 이게 더 충격이었던 거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붕괴되기 3월 14일, 13일 그 시기입니다. 3월 붕괴가 되기 일주일 전만 해도 JP 모건 골드만삭스도 목표 주가 400불이었고요. 1년 전에는 700불 하던 아주 우량주였는데 48시간 만에 붕괴됐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트위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언론과 또 연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죠. 한국은 아마 뱅크런 일어나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더 연결이 됐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슈퍼 커넥티드 된 게 은행을 붕괴시키고 결국은 이게 크레딧 스위스 붕괴시키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붕괴시켰죠. 이거를 처음으로 트윗한 사람,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아마 내가 트윗 하나 한 게 야 실리콘밸리뱅크에서 돈 빼라고 했던 그 트윗 하나가 실리콘밸리 뱅크 무너뜨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무너뜨리고 크레딧 스위스까지 200년 역사에 크레딧 스위스까지 무너지게 할 거라고는 아무도 본인도 그렇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연결의 결과가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화두가 바로 이 AI. 오늘 우리가 메인 토픽이 좀 AI예요. AI는 지금 드라이 파우더라고 하죠. 이미 많은 돈, 사실 시중에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다 마켓 커렉션, 작년부터 있었던 커렉션으로 해서 좀 막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AI라고 실리콘밸리에서는 AI라고 쓰고 묻지마라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묻지마 투자 이쪽에 지금 거의 그냥 작살 수준으로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생성 AI 투자는 지금 역대급으로 폐쇄적으로 아름아름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프리마켓 밸류에이션이 저렇게 높고요. 폐쇄적이고 아름아름으로 좀 투자를 하고 진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오픈 AI 여기가 이제 오픈 AI 본사인데요.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오픈 AI 본사에 지금 이 앞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주차장에
이제 오픈 AI 직원들 보라고 벤처 캐피탈들이 다 자기 명함을 꽂아놔요. 차에다가 연락하라고. 마치 뭐 떴다방 이렇게 하듯이 뭐 돈 너 오픈 AI에서 나오기만 해 투자해줄게 이런 벤처 캐피탈들이 너무 주변에 많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를 지금 실리콘밸리가 아니고 셀레브랄이 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셀레브랄 밸리라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름아름으로 깨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제 슬랙 채널인데요. 저도 이제 셀레브랄 밸리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만 한 40개 정도 미더비 계속 있습니다. 아름아름으로 있는 걸 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샌프란시스코니까 모든 걸 민주화시키는 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소수만이 오히려 오픈 AI로 이름은 오픈인데 행태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30일 날 GPT 3.5 챗GPT가 나오고 GPT-4가 4개월 만에 나오고 지금은 뭐 샘 알트만은 부인을 했지만 GPT-5도 내부적으로 당연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 혁신이 불황기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1월 2일 날 정확히 뭐 1월 4일인데요. 프리 CES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생성 AI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미디어 가이거든요. 더밀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실제로 기사도 쓰고 있고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생성 AI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건 이게 본질적으로 미디어 혁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디어는 우리가 보고 듣고 활동하는 그리고 이게 지금 디지털로 넘어가서 유튜브 모든 행위 자체가 디지털로 벌어지는 자체가 다 미디어 컨섬션 구글 미디어 회사고 페이스북 미디어 회사고 네이버 미디어 회사고 카카오 미디어 회사죠. 메신저지만 본질적으로 미디어 혁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듣고 커뮤니케이션을 바꾸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시작은 2017년에 나온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구글에서 나온 논문에서 시작이 됐죠. 여기서 이제 파운데이션 이거를 이제 2012년에 스탠퍼드에서는 이게 파운데이션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죠. 생성하고 예측한다는 이 논문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2017년에 나왔고 이게 GPT 자체가 T가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아까도 김덕진 소장님하고 어비님이 시연을 직접 했지만 이게 정보를 이 GPT가 바로 이용자의 의도를 예측하고 추론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프롬프트를 넣었다는 거는 얘가 이 명령어를 듣고 자기가 예측하고 또 추론하는 거죠. 이럴 것이다라고 추론하고 바로 생성을 합니다. 묻지도 않고. 이게 정보라는 게 예전에 혹시 도서관에서 정보를 검색한 적이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그런 세대긴 합니다만은 소위 X세대죠. 도서관에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서지 정보를 터미널에 검색했었죠.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내 이름 검색하는 거였죠. 그리고 구글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기억하는 제가 처음 구글 쓴 건 1999년 2000년에 처음 썼었는데 구글 제일 많이 쓴 건 2000년에 이런 게 있냐라고 해서 썼었는데 그때도 사실 처음에 이제 하이퍼링크라는 게 나왔고 그게 이제 하이퍼링크가 정보를 클릭하면은 정보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인터넷 브라우징이 나오고 또 사람과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이 이제 하이퍼링크였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포털이었던 거고요. 구글은 페이지랭크죠.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 그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문에서 레리 페이지 창업자가 만든 레리 페이지가 만든 페이지랭크에서 그게 회사가 된 게 구글이고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된 게 키워드 검색이죠. 그게 그 비즈니스 모델이 검색 모델이 지금 전 세계 광고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오픈 AI가 뭐 본인이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런 모델로 나온 트랜스포머가 이제 예측하고 생성하는 우리 아까 시연에서 봤지만 예측하고 추론하고 생성 정보라는 것이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얘가 스스로 예측하고 생성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샘 알트만이 오늘 얘기 많이 나오네요. 알트만. 예, GPT는 인쇄술 혁명에 비견된다라는 말을 상원 지난달이었죠. 상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쇄술의 발명에 비견된다. 그렇습니다. 인쇄술입니다. 인쇄 프린팅하는 발명에 비견될 정도로 혁명적인 변화다. 구텐베르크 혁명이죠. 근데 이 구텐베르크 혁명으로 인해서 성경이 나왔고 그게 이제 지금 구교와 신교가 나누고 로만 카톨릭이 이제 바뀌게 되는 변화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 그게 비견되는 인쇄술 사실 어떻게 보면 인쇄 기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인쇄 기술 어차피 기술혁명 기술의 발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사용하는가 그걸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가라는 거는 사실 구텐베르크는 재미를 못 봤어요. 이걸 만들고 이 인쇄술을 만들고 구텐베르크는 인정도 못 받아가지고 이 IP를 보호를 못 받아가지고 구텐베르크는 가난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쇄술을 발명한 GPT는 나는 그런 오픈 AI는 나는 그런 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오픈 AI의 지분이 없죠. 예, 그런 또 아이러니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생성 AI는 현재 웨이브 4 단계로 웨이브 1, 2, 3, 4 단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벌써 그리고 미래 비즈니스도 이렇게 쉽게 말로 명령을 볼 수 있는 AI 그 다음에 명령어를 제시하는 기기가 이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각과 청각을 제너레이트하는 게 지금 GPT 모델이고 또 LLM 모델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앞으로는 후각 또 청각 지금 청각은 지금 음악 만들고 있죠. 이제 앞으로 후각도 디지털화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처럼 존재한 앰비언트 기기가 곧 나올 겁니다. 이것도 나온다고 놀라지 마시고. 나오기로 예정이 돼 있는 로드맵에 다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샘 알트만하고 대담을 아까 이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스타트업이다라고 오픈AI도 스타트업이 what? 너희가 스타트업이야? 이렇게 큰데 네가 스타트업이야? 하지만 오픈AI의 목표가 뭐냐면 걔네들도 스타트업 목표는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가 어떤 조직이 스타트업이잖아요. 오픈 AI의 한 가지 목표가 뭐냐? 그것은 오픈 AI로 돈을 벌겠다. 또는 생성 AI로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거는 결과죠. 근데 목표는 바로 AGI였습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즉 보편적 인간의 지능,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직업들은 소위 말하는 먼데인 잡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지루하고 반복된 작업들을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표로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이 회사의 목표예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이 이 가토라는 모델을 나왔어요. 저기 지금 가토인데 가토도 11월 30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구글 딥마인드에서 나온 거죠. 이것도 AGI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의 구글 목표는 AGI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 문제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지금 계속 가는 문제를 풀고 또 계속 제품 프로덕트를 계속 내내면서 피드백도 받고 개선하고 있는 오직 목표 하나는 바로 AGI입니다. 지금 이 속도라면은 11월 30일 날 나온 GPT 3.0 그다음에 4월 13일 날 나온 GPT-4 앞으로 나올 것들이 보면은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게 약간 깨져 있는데 2023년 수준이 바로 콘텐츠 미래 교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로 보면은 그런 인공지능 또 더 많은 언어 더 많은 분야를 이렇게 한다면은 저게 이제 좀 흐린데요. 2025년, 2023년에는 뭐냐면 2025년에는 사람이 쓴 것보다 더 나은 최종안 즉 지금 2년 뒤에는 최종안이 사람이 쓴 것보다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인공지능이 수준이 되고요. 2030년 즉 7년 후에는 전문가가 웬만한 그 분야 전문가 즉 의사, 변호사, 그 분야 회계사 이런 전문가 소위 진짜 시간당 페이를 받는 전문가 쓴 것보다 더 나은 최종안이 7년 후에 나온다는 겁니다. 예, 텍스트 이제
또 코딩 같은 경우도 웬만한 개발자보다 더 낫다는 게 7년인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보면서 이 얘기를 보면서 이게 그럴 리가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GPT 3.5에서 4.0 가는 개발 속도나 놀라운 속도를 보면은 또 GPT 3에서 3.5에서 왔을 때 놀라운 속도 보면은 앞으로 3년 2년 뒤에 또 7년 뒤에 느낄 변화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PT를 보고 놀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3년 뒤에도 놀랄 일이 많고 7년 뒤에 놀랄 일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포워드 싱킹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컨퍼런스라는 이유도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고 어떻게 생존하고 내 비즈니스의 미래를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2023년의 시간을 두지 마시고 2025년, 2025년, 2030년의 시계를 보시면은 거기다 두고 오늘 대응을 하면은 조금 더 정교하게 생각을 전략을 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것이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트랜스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 더 밀크에서 생성 AI 바꾸는 미디어 비즈니스 지도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지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라는 말도 잘 이제 페이드 아웃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랩톱 클래스라고 앨런 머스크가 쓴 거예요. 야, 지금 노동자들이 테슬라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재택근무하는 이렇게 재택근무할 수 있는 클래스를 랩톱 클래스라고 하고 이 랩톱 클래스가 행복한 줄 알아 이것들아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랩톱 클래스의 생산성 혁명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 아까 유진님이 설명했지만 시나리오 작가들은 프로 시나리오 작가들보다 지금 인턴 시나리오 작가들이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죠. 하지만 인턴 시나리오 작가도 GPT를 이용하면은 프로 완전히 고참급 시나리오 작가처럼 또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계급 간 싸움이죠. 랩톱 클래스 안에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뭐 초급 뭐 코딩도 마찬가지고 교육 지식 콘텐츠 산업도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강의에서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프라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뉴스에서 나오고 또 비즈니스의 큰 변화는 인프라 스트럭처에서 나오고 있는데 모델 레이어에서 나오는 인프라 공급 회사들, 어플리케이션 또 엔투엔드 어플리케이션 또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하드웨어 이런 많은 비즈니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GPT 활용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고 회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의 한 60% 이상 거의 70% 가깝게는 B2B 비즈니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이미지, 코딩, 크리에이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여기에 포함되는 또 어플리케이션, 엔드투엔드 어플리케이션, 사스 모델들이 다 실리콘밸리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B2B 모델이 나오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비즈니스 자체가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건 맥킨지 자료인데요. 실제로 세일즈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마케팅 또 프로덕트 R&D 이런 영역에서 지금 바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 지금 직접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죠. 리걸 영역 또 프로큐먼트 매니지먼트, 프라이싱 다 지금 그 영향을 당장은 받고 있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죠. 특히 이제 프로큐먼트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점들은 지금 GPT나 AI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 위에 있는 세일즈 마케팅 단계는 이미 나의 직업과 나의 직업이 이제 사라지거나 이 GPT 쓰고 있는데 우리 지금 GPT 쓰고 있는 영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일즈, 마케팅, 또 콘텐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오퍼레이션 이런 영역들 지금 막 쓰고 있고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 만들어내고 있는 영역이고 밑에 영역은 지금 앞으로 변할 영역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광고, 마케팅, 컨슈머 익스피리언스 이런 데서 1번 타격을 받고 있고 또 홀로그램, 또 개인화된 맞춤형 콘텐츠가 나올 거고요. 또 생성형 IA를 통한 상호 확장들이 또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요것도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건 제가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가서 찍은 사진인데 앞으로 저는 이제 지금 생성 AI로 인해서 생성 AI가 제너레이티브 AI잖아요. 생성 AI가 근데 이제 다 소프트웨어고 어떻게 보면 다 컨텐츠와 관련된 건데 앞으로 변할 거는
컨텐츠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그 홀로그램 홀로그램들이 지금 굉장히 비싸고 벌키합니다. 이렇게 큰 장치에서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6G랑 연결이 되는데 6G가 2028년에 프리징이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2030년 수준, 2030년 이 생성 AI의 변화 발전, 그 다음에 6G의 프리징을 보면은 이 홀로그램으로 나오는 그런 맞춤형 콘텐츠가 개인 맞춤형 콘텐츠, 개인 맞춤형 광고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그때쯤 일상화될 거고 또 많이 나오겠죠. 시도도 많이 나오겠고 POC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또 펫봇에도 생성 AI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 제가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가서 텍사스 오스틴 가서 찍어온 거고요. 특히나 이제 생성 AI 때문에 아마 펫 산업이 굉장히 디스럽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생성 AI가 반려견 시장을 영향을 준다고? 예,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펫봇인데요. 이 펫봇이 여기다가 이제 사람의 감정을 코딩을 하면은 얘가 이제 그냥 지금은 굉장히 클럼지하게 나오지만 앞으로는 나랑 막 대화하면서 영화 보듯이 막 얘가 마음에 나를 알고 막 굉장히 위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이 반려견이라는 게 사람하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걔를 감정이고 사람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려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려견의 문제는 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병에 걸리고 또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또 리스크는 있죠. 근데 얘는 암에도 안 걸리고 또 털도 안 날리고 알러지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반려봇이 침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거 나온다고 절대 놀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보다 이게 로드맵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VR, AR 나와서 미래 이게 생성 AI가 이제 글라스로 들어가는 것도 시간 문제죠. 이것도. 예, 이것도 시간 문제고 이게 앞으로 이 뒤에도 나오는데 자동차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 이게 미래 비즈니스 변화가 AR, VR로 지금 우리가 애플 뭐 프로비전이나 또 오늘 하반기에 나올 메타버스 보면 항상 이게 VR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안경의 발전 2025년, 2030년에도 안경이 나와서 쓰면은 이제 보게 되는 그리고 그게 앞으로 자동차 안에서 이제 곡을 쓰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앞에 지금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가 원활하진 않거든요. 그 안경 글라스 기술의 발전이 못 따라오는 건데 요 앞으로는 많이 이런 분야에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생성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또 콘텐츠를 넘어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엔터테인먼트인데 지금 디즈니죠. 아까 우리 핑크퐁에서도 타겟이 이제 디즈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AI 팅커벨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죠. 요 안에 이제 컨퍼런스 디즈니에서 처음으로 사우스 바이 사우스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제 지난달에 디즈니월드 갔다 왔거든요. 디즈니랜드죠. LA 디즈니랜드 갔다 왔는데 디즈니랜드 올해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많이 머천다이즈 파는데 이렇게 뭐 머그컵이나 또 뭐 티셔츠 많이 팔아요. 100주년 티셔츠를 많이 파는데 지금 이게 가격이 낮지 않습니까? 물론 가격이 낮은데 이렇게 지금 앞으로 디즈니가 하고 싶은 거는 팅커벨이에요. 그래서 IP가 많기 때문에 팅커벨 머천다이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나랑 막 대화합니다. 실제로 비디오 보면 막 팅커벨이 나와서 대화하는 그런 시연을 이번에 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로봇도 디즈니에서 만들고 또 메타는 지금 메타버스와 AI도 둘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미래로서도 아주 변화 발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홀로그램, 펫, 또 AI 창작물 이런 감상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시연에서도 나왔듯이 문화 예술적으로 변화하고 그것이 하드웨어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이걸 어떻게 즐기는 방식도 앞으로 또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프로비전이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애플 프로비전이 이번 WWDC에서 나왔기 때문에 AR, VR, 메타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타버스가 시작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굴곡이 되게 굉장히 많았지만 이것도 오래된 개념 아니겠습니까? 디바이스도 나온 것도 오래됐고 이게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생성 AI가 메타버스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또 디센트럴라이즈 왜 한 회사나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또 이걸 장악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게 디센트럴라이즈된 AI 또 메타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더 밀크는 이번
더 웨이브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 연구팀에서 리서치팀에서 또 저희 기자팀에서 같이 나온 아이디어가 야 이제는 생성 AI가 웹3와 메타버스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바로 제너레이티브 리얼리티 생성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VR로 들어가고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놀고 하는 그런 생성 현실 제너레이티브 리얼리티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제가 이거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것도 라스코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제너레이티브 리얼리티가 앞으로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찍은 거죠. 사우스바이 가서 사람들은 이미 깜짝 놀랐어요. 이미 아니 저걸 쓰고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 거를 봤어요. 제가 너무 저번도 내가 찍은 거를 몰랐겠지만 너무 몰입하고 있어서 야 이게 이거 보면서 많은 그 이용자들이 이거를 메타버스를 끼는 거 보면서 아니 누가 써 이거 무거운데 누가 써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이미 많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미 쓰자마자 몰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메타버스 기기를 보고 비싸다, 뭐 애플 프로비전을 보고 이거 뭐 500만 원짜리 누가 사 또는 뭐 야 그런 거 누가 안 써, 뭐 MMU 떨어져라고 그게 이제 팩트지만 실제로 많은 이용자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이용자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생성현실에 뭐냐면은 이 거리와 건물 자체가 이제 거대한 광고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세계가 이제 그 캔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빌딩에 저렇게 광고판이 나온다든지 바로 AR로 이게 기계를 쓰면은 이제 화면으로 보여서 광고를 보시고 우버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세계가 이제 그냥 그 피지컬 월드가 다 광고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저는 생성되는 콘텐츠를 저기다 광고를 할 거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생성 현실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생성 현실로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혹시 백투더퓨처 2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백투더퓨처 2가 1990년에 나왔습니다. 1990년에 얘가 이제 마티 맥플라이죠. 마이클 제이 폭스가 마티 맥플라이가 타고 차를 타고 2015년 미래가 2015년으로 갑니다. 2015년에 가니까 그 도시에 가서 이런 광고가 나오는 거죠. 이게 보면은 조스 19편이에요. 조스 19편. 이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거 영화잖아요. 그 백투더퓨처가 1990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2015년에 가니까 저렇게 조스 영화가 나한테 오는 거죠. 나한테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할 것처럼 하는 그거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게 이제 홀로그램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홀로그램으로 나에게 맞춤형. 딴 사람은 아무 신경 안 써요. 딴 사람 안 보여. 나만 보여. 이거를 나한테 맞춤형으로 이렇게 와서 내가 공포감을 이제 가지는. 그래서 이런 광고들이 앞으로 나올 거고 이게 그 앞으로라고 하면은 막 5년 10년이 아니에요. 지금 막 1, 2년 뒤에 나올 거고 지금 뭐 2030년 당연히 나오겠고 2025년에도 아마 이런 시도가 POC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생존하기 위한 이런 시대에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느냐? 저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제가 이제 시나리오별로 예측을 우리 더 밀크에서 했지만 지금 중요한 문제는 AI가 올드 웹을 다 죽이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웹이 탄생한다는 건데 지금 특히나 이제 이 AI가 제일 큰 생성 AI가 정크 아마존을 만들고 있죠. 굉장히 가짜 정보 아마존에 계속 올려가지고 이거 걸러내는 게 문제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TNN이라는 생성 AI가 하루 100개씩 가짜뉴스 사이트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걸러내야 되는데 이 에디터들을 다 해고했거든요. 트위터 같은 경우도 인간을 다 해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걸 걸러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잘 못 걸러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생성 AI가 만든 미디어의 미래는 그냥 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구글 검색이 이제 구글 검색이 지금 익스페리멘털이라고 하는데 생성 AI로 이번에 이제 구글 I/O에서 발표했죠. 하기 때문에 이제 하이퍼링크 뒤에 이제 키워드 검색 이런 것들 다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웹 생태계가 큰 변화가 앞으로 무슨 링크 파워링크, 스폰서링크 다 싹 사라집니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GPT 안에서 구글 바드 안에서 생성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쇼핑을 추천해주기 때문에 이런 게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성 AI 시대에 웹 트래픽이 급감 할 수밖에 없고요. 인터넷 생태계가 많이 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필요한 거는 전문성, 그다음 믿을 수 있는 미디어, 그리고 독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들, 또 건강한 콘텐츠, 그다음에 뉴스레터가 앞으로 직접적으로 D2C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신뢰가 자본이고 윤리가 곧 돈입니다. 앞으로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수록 더 아까 이제 우리 세션 그 핸즈온 세션처럼 이렇게 더 좀 교육이 더 좀 많아져야 될 것 같고, 교육차가 심하기 때문에 재교육 및 업스킬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하는 콘텐츠의 오너십을 본인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만,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위대한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위대한 인류라고 평가받는 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또 존 레논, 크리에이티브죠. 창의력의 그 끝판왕들, 지금 스티브 잡스, 아인슈타인, 이런 위대한 인간들, 그리고 한국에는 그 이수진 정부처럼 공통적인 게 유니크하고 다른 생각, 다른 과감한 실천이었던 분들이죠. 예. 우리도 앞으로 인간이 인간다우려면은 유니크하고 the only one, 유니크하고 다른 생각, 남들과 다른 생각, 남들과 다른 실천만이 지금 나의 뭐 내가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나의 부와도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